홀로 있음을 즐기는 법. 세상의 모든 불행은 홀로 조용하게 자신의 방에 앉아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블레이스 파스칼. 다만 한 가지 문제는 휴식을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아주 어렵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홀로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소화하며 그토록 갈망한 자유롭고도 텅 빈 시간을 마침내 마주하게 되면 지루함이라는 괴물이 고개를 들면서 노려져 즐겁고 떠드는 무리로부터 강제로 떠밀려나는 것만 같은 두려움을 심어준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홀로 조용하게 자신의 방에 앉아 잊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사람은 혼자 있기만 되면 이상한 파괴적인 잡념에 시달리며 자꾸 우물한 쪽으로 세상을 키운다는 게 프랑스 철학자 블레이스 파스칼의 지적이다. 처음에는 지루하다가 이내 우울해지며 가슴 아린 아픔에 서글퍼져서는 짜증을 내다가 인생의 깊은 회의에 사로잡힌다. 깊고 경건한 신앙심을 가졌던 파스칼 역시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회의에 시달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계좌에 잠거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만 봐도 우울해지고 근심에 내몰린다. 홀로 있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사교적인 동물이다.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호모사피엔스는 그 오랜 발달의 역사에서 항상 죽음과 동일시 했을 정도다. 물론 주말에 혼자 있다고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공허함이라는 참기 힘든 감정은 피할 수가 없다. 고등학교 신문기자 로벤 카를 슈니크는 자신의 세대를 두고 다음같이 흥미로운 기사를 썼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종의 근원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친구가 없이 홀로 있는 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다. 바로 그래서 페이스북과 같은 사이트가 인기를 끄는 것이라고 18세의 기자는 진단한다. 별것도 아닌 소소한 정보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서로 잘 알고 있는 것만 같은 환각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들과 홀로 있기 싫어 혼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꾸며낸 환각을 갈망한다. 이런 맥락에서 하르트무트 로자는 공감의 갈망이라는 표현을 쓴다. 소외를 이겨내고 싶은 사람들은 안쪽의 우리와 바깥쪽의 세상 사이에 일종의 공명관계가 있다는 경험, 말하자면 일종의 메아리를 듣고 싶은 소망을 갖는다. 예전에는 그런 공명의 경험을 예술이나 종교가 매개해줬다. 그러나 오늘날 예술과 종교는 대부분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메아리를 기술로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모양이다.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는 바로 이런 욕구, 곧 남에게 인정받고 공감을 얻어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번성하는 게 아닐까. 우리 인간에게 다른 사람과 교류처럼 자극을 주는 것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감정처럼 간절한 것은 없다. 그래서 휴식도 될 수 있는 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기는 게 좋은 방법이다. 또 플로우라는 행복감을 선물하는 많은 활동, 이를테면 음악 연주, 춤, 노래, 사랑 등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가운데 일어나지 않던가. 물론 그런 것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우린 다시금 바쁜 사람이라고 한다. 뭐가 정작 자신에게 중요하고 나의 자유 공간으로 무엇부터 시작했으면 좋을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남들의 희망과 목표와 가치관을 너무 자주 접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평안에 의존하거나 남의 행복을 자신의 것인 영착하는 인간이 되고 만다. 달리 말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내 공명을 이루는 것이다.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말했듯 이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와 놀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해야 놀라지 않고 홀로 있음과 지루함에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해서 아주 흔히 쓰는 방법은 신경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주는 매력은 여기에 있다. 별것 아닌 내용에도 화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의 생각에 일종의 구조를 심어준다. 드라마와 뉴스, 심지어 광고는 말하자면 달갑지 않은 생각, 곧 외롭다거나 지루하다는 생각을 막아주는 방백인 셈이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의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물론 외로움과 두려움을 강제로 억누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감지하는 공간에 이르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는 먼저 시간을 가져야 하며 두 번째로 자신을 추스를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 힘이 텔레비전 스위치를 끄는 데 필요한 것일 뿐일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말이지만 지루함을 이겨내는 두 번째 전략은 그 어떤 정형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손쉬운 정형으로 지루함을 풀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그보다 긴장 충족감을 주는 것을 배워보는 게 어떨까. 어떤 이는 마운틴바이크를 타며 그런 행복을 찾을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장미를 키우는 일에서 보람을 맛볼 것이며, 심지어 성냥개비로 에펠탑을 쌓으려는 이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외적인 목표나 자극 혹은 도전은 또 다른 정형화를 낳을 위험이 있다. 우리의 주의력을 그 어떤 정형도 없이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는 드높은 기술이다. 지루함이라는 괴물을 이기려고 자꾸 주위를 돌아보며 무언가 할 일을 찾는 대신 그저 공허함을 받아들이고 그 공허함을 철저히 맛보는 것이다. 그 앞에서 자꾸 도망가려고 들지만 않는다면 지루함은 더 깊은 평안함이 이르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철학자 나탈리 그랍 간결하게 확인해준다. 지루함이라는 감정은 그 어떤 담을 만한 게 없고 그저 모든 게 시들하고 허전할 때 나타난다. 이런 허전함은 결국 자신이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지금 여기서 정작 자신에게 뭐가 진정으로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열린 자세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점은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도 이를 지감치 간파했던 것이다. 존재와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고민해본 하이데거는 지루함과 아무 대상이 없는 기다림이야말로 인생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라고 한다. 하이데거의 육성을 들어보자.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열어둔다. 다시 말해서 지루함을 참아가며 끈질기게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열린 자세로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평안한지 혹은 불편한 경험은 아닌지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 생각만만 있다면 저절로 해결된다. 아이들에게서도 배우자. 아이들도 때때로 지루함을 참지 못한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지루함을 이기려고 자꾸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든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아이들은 지루해 죽을 것만 같은 표정을 짓다가도 분위기만 맞으면 금세 신선한 도료를 찾아내 불과 같은 열정을 흙에 몰기도 한다. 어른은 그런 새로운 생각을 찾아내기까지 훨씬 더 오래 걸리기는 한다. 그러나 일단 찾아내기만 했다면 그 경험은 말할 수도 없이 아름답다. 당신도 묵묵히 지루함과 실험해보기 바란다. 세상에 혼란 없이 생겨나는 새로운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홀로 있음과 그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강디였습니다.